최근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더우인에서는 한국 궁궐에 와서 일종의 멘붕을 겪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영상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충격을 받은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왜 한국의 문화유산에는 온통 한자만 보이느냐는 것이고요. 둘째, 드라마와 영화에서 보던 웅장한 궁궐이 실제로 가보니 생각보다 너무 작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아온 영상과 영화는 우리를 어떻게 속여온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他们看自己的历史还需要看翻译，而我这个外国人看原文竟毫无压力，连书画上的文字都是汉字。 하지만 이 일은 단순한 놀라움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높은 수위로 번지면서 뜨거운 논쟁들로 이어지게 되었죠. 文吧，这么多文字记载，这不用猜也知道是他中国博物馆。你哪看出来这是你们的博物馆？还哪看出来韩语？韩语你们看到吗？韩语哪呢？这么多韩语格子，念下，你们搞错宝宝，有韩语就是你们的，那这基本上还都是汉字呢。你咋不说是他中国人家的？这你就不懂了吧？只有韩国博物馆里面会有汉字，你结果中国人家的博物馆里面会有韩文吗？那大毛你意思？ 많은 관광객이 한국 궁궐에 처음 들어섰을 때 느끼는 감정은 문화적인 충격입니다. K-팝의 수도 한복판에서 왜 보이는 글자가 죄다 한자일까 하는 의문이죠. 이 놀라움이 바로 여러 소셜미디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역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000년이 훌쩍 넘는 긴 세월 동안 한자,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한자라고 부르는 글자가 바로 조선시대 양반과 왕실이 공식적으로 쓰던 문자였습니다. 세종대왕이 15세기에 한글을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은 그때 곧바로 한자를 대신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고 당시 지배층은 한글을 촌스러운 글자라고 깎아내리며 수백 년 동안 중요한 문서에는 계속 한자만 사용했습니다. 이 복잡한 역사는 오늘날에 와서 흥미로운 역설을 만들어냈는데 중국인 관광객은 이런 옛 기록을 직접 읽을 수 있는 반면 많은 한국 젊은이들은 따로 해석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은 누가 소유권을 갖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때 국경을 넘어 함께 공유되었던 문화유산이 지금도 생생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충격이 찾아옵니다. 말이 안 통해 생기던 언어 장벽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데 한껏 놀라고 나서 여행객들은 또 한 번 조금은 김새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기황후에서 권력 다툼과 음모가 펼쳐지던 화려한 황궁, 또 좀비 사극 킹덤에서 거대한 전투가 벌어지던 그 웅장한 배경이 실제로 와보니 생각보다 이렇게까지 소박한가 싶은 거죠. 잠깐. 너무 실망부터는 하지 마세요. 공정하게 보기 위해 우리 한번 차분히 저울 위에 올려놓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브이로거가 여기 와보고 그렇게 크지 않다고 느낀 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경복궁의 전체 면적은 약 40헥타르 정도입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황제의 도성 한가운데 지어진 베이징 자금성은 무려 72헥타르에 이르죠. 순수하게 규모만 놓고 보면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게 맞습니다. 第二则是关于景福宫的规模，大表哥称规模像个县衙，小小的也很可爱。后宫小的像个农家乐。大表哥表示，没俺徐州波兰斯大的，俺波兰斯的大雄宝殿都比它大，你知道？骂觉得便宜，但进去之后则表示太贵了，家人们，10分钟就做完了。我们一进去，这里就结束了，这里进去，这里结束。 而我们的故宫就算是走马观花，也需要2-3个小时才能。就是景福宫整个建筑规模都非常小。马家关于景福宫的环境怎么说呢？整个景福宫呀，除了中间道路是用石头铺成的，旁边全都是土。你没听错，全都是土。稍微走快一点呢，都会尘土飞扬。而韩国则称这是为了防止刺客，因为土路上走起来会发出声响，容易被发现。而大表哥则说道：“放屁！为了掩饰他们没有钱铺这个。” 土都吹到我脸上了，怎么连这些地方都是土？韩国的皇宫有这么可怜的吗？我觉得在中国连在农村不会放这样的地。景福宫比紫禁城早建200年。它这个景福宫，明朝拿走了景福宫的设计图，建造了紫禁城。
则评论道：参观中国故宫后的感受，那只是一个荒无人烟的专访。我想知道他们建造了一个大操场后，到底是在做什么呢？很荒凉。相比之下，景福宫就是天上的宫殿，自然的审美更胜一筹。中国人对大小的迷恋，似乎是一种缺乏自信的特质。紫禁城一点感觉都没有，就是大，确实大。 많은 여행객들은 경복궁이 다소 아담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크기라는 기준만으로는 모든 이야기를 설명할 수 없다. 그 겉모습 뒤에는 파괴와 재탄생이 뒤엉킨 비극적인 역사가 숨어 있다. 1395년에 처음 지어진 뒤 16세기 말 일본의 침략으로 완전히 불타 없어지며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다. 믿기 어렵게도 그 후 무려 270년 동안 방치된 채 역사 속의 상처로 남아 있었고 19세기에 이르러서야 대대적으로 복원되었다. 그러나 재탄생 이후에도 식민지 시기에 일본이 근정전 앞에 총독부 건물을 세우며 왕권의 상징을 지우려 했기 때문에 그 훼손은 계속되었다. 심지어 결함으로 여겨지는 울퉁불퉁한 조정마당의 웅덩이조차도 깊은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방치된 흔적이 아니라 박석이라 불리는 의도적인 시공 기법이다. 울퉁불퉁한 돌바닥은 신하들이 왕 앞에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걸으며 예를 갖추도록 만들었고 동시에 눈부심을 줄이고 미끄럼을 방지하는 기능도 있었다. 그래서 경복궁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은 작다가 아니라 굳건하다일 것이다. 정자 하나, 돌 한 장마저도 역사의 굴곡을 증언하는 존재이며 굴복하지 않는 한 민족의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한다. 문화적 충격이나 규모에 대한 놀라움을 제쳐두더라도 이러한 영상들이 보여주는 것은 여행의 가장 솔직한 본질이다. 영화 속 완벽한 장면이 아니라 놀라움과 약간의 실망, 그리고 공연을 보거나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일상의 소소함이 뒤섞인 여정이다. 이 모든 반응들, 놀람에서 논쟁까지 은역사가 고요한 책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역사는 살아있는 존재이며 언제나 우리 앞에 있고 드라마나 영상이 만들어낸 거대한 기대를 거침없이 흔든다. 바로 현실의 경험, 그 불완전함까지 포함한 모든 순간이 가장 깊은 배움을 준다. 그리고 한국의 궁궐에 한자 유산이 가득하다는 사실은 민족 정체성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문화의 교류와 변화, 그리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더욱 깊이 있게 말해준다. 역사의 아름다움은 순수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잡하고 다층적인 흐름에 있다. 이렇게 우리는 한국 궁궐에서 마주한 단순해 보이던 문화 충격의 비밀을 함께 풀어보았다. 한자에 대한 놀라움 뒤에는 1000년이 넘는 언어의 변동사가 숨어 있었고 화면보다 조금 작아 보인다는 느낌 뒤에는 파괴와 재건이 반복된 굳건한 역사가 있었다. 이것이 바로 여행의 매력이다. 우리가 기대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하는 여정이라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역사적 이야기들에 대해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여행 중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문화 충격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지식을 널리 퍼뜨려 주시고 무엇보다도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까지 켜서 앞으로의 흥미로운 탐험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